지금 보시는 사진은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30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정사에서 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에게 위촉장을 수여한 뒤 악수하고 있는 장면인데요. 경사노위 위원장은 장관급으로 임기는 2년입니다. 경사노위는 정부가 노동자 사용자 단체와 함께 고용노동 정책을 협의하고 대통령에게 정책 자문을 하기 위한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기구인데요. 대통령실은 김문수 신임 경사노 위원장이 노동개혁의 적임자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이른바 태극기 집회에서 강성 발언을 쏟아낸 이력 등을 문제 삼았습니다. 특히 민주노총은 29일 김문수 경사노 위원장 임명과 관련해 논평을 내고 안 그래도 기울어진 운동장을 수직 절벽으로 만든 것이라며 노동개혁 과정에 사회적 합의라는 외피를 씌우려면 좀 더 그럴싸한 인물은 없었나라고 비판했는데요. 이렇게 좌파와 노동계가 발작 버튼을 쳐누르는 걸 보니 이번 경사노위 위원장의 김문수 임명은 아주 성공적인 것 같습니다. 참고로 김문수 신임 위원장은 노동운동가 출신으로 1996년 신한국당으로 국회에 입성, 환경노동위원회에서도 다년간 활동한 경력을 갖고 있기에 누구보다 더 노동계가 두려워하는 것 같습니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인 안규백 의원은 지난 28일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9월 30일 실시될 예정인 한미일 해상훈련과 내용 일부를 공개하며 이 훈련이 부적절하다는 취지로 비판했는데요. 이에 국방부는 지난 29일 한미일 연합 해상훈련 일정과 내용 일부가 더불어민주당 안규백 의원의 개인 페이스북 계정을 통해 일방적으로 사전 공개된 데 대해 매우 유감스럽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한미일 훈련의 일정과 내용은 3국이 협의한 군사외교 사안입니다. 한국 국방부는 이번 훈련의 핵심이 높은 보안성을 요하는 대잠수함 작전인 점을 고려해 국방부 출입기자단의 훈련 계획을 사전 공지하고 3국이 협의한 시점인 훈련 개시일까지 이를 보도 유예, 즉 엠바고 해줄 것을 요청했었습니다. 기자단은 일부 매체 반대 등 이견이 있었지만 논의를 통해 다자간 군사훈련이라는 사안의 특성과 전례 등을 종합 고려해 엠바고 요청을 수용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국회 국방위 원인 안규백 의원이 한미일 훈련 이틀 전인 28일 훈련 일정을 자신의 페이스북에 돌연 공개해 논란이 된 것입니다. 해당 소식에 네티즌들은 분노의 댓글들을 쏟아냈는데요. 네티즌들은 개념도 없는 것이 국회의원이라고 대한민국의 안보가 장난으로 보이냐라며 이런 자식은 국방위서 퇴출시켜야 한다고 무개념 민주당 의원 안규백을 질타했습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1일 연일 윤석열 대통령을 비난하는 유승민 등을 겨냥해 요즘 벌어지고 있는 일들이 박근혜 탄핵 전야같이 우리 내부를 흔드는 탄핵대 같은 세력이 또 있다는 느낌이 드는 것은 왜일까? 라고 직격했습니다. 홍준표 시장은 이날 오후 페이스북을 통해 이같이 반문한 뒤 이 사람들은 이제 갓 출범한 윤석열 정권을 또 흔들어 무엇을 노리는 걸까? 라고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면서 대통령의 문제 발언 직후 수습책으로 참모진들에게 인정할 것은 인정하고 정면 돌파하라고 조언했는데 대통령께서 내 생각과 다른 방향으로 정면 돌파하는 것을 보고 나는 침묵하는 게 옳다고 생각했다고 했습니다. 홍준표 시장은 박근혜 대통령을 민주당과 합작하여 끌어내린 것이 과연 옳았을까? 같은 보수 진영에서 내부 분탕질로 탄핵 사태까지 가고 보수의 괴멸을 가져온 것은 어떻게 바라보아야 하나? 라고 반문한 뒤 개혁적이지도 않은 사람들이 입으로만 내세우는 개혁보수 타령, 이제 그만해라. 두 번 다시 그들에게 당하지 말자며 유승민을 융단 폭격했습니다. 홍준표 시장은 전날 자신의 온라인 플랫폼 청년의 꿈에서 한 지지자가 유승민 전 의원이 그나마 옳은 소리 하네요라고 하자 대통령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는 침묵하는 게 도와주는 거 아닐까요라며 유승민을 질타하기도 했습니다. 최서원 씨가 일명 국정농단 태블릿 PC를 돌려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수사 당시 JTBC가 입수해 보도한 태블릿 PC를 최서원 씨에게 돌려주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 23단독 조혜근 부장판사는 지난 27일 최서원 씨가 국가와 김한수 전 청와대 행정관을 상대로 낸 유체동산 인도 소송을 1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동산,
즉 태블릿 PC가 원고 최서원 씨의 소유임을 확인한다며 대한민국은 원고에게 동선을 인도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 태블릿 PC는 JTBC가 입수해 보도한 뒤 수사기관에 이미 제출 형식으로 낸 것으로 관련 재판에서 증거로 사용된 뒤 검찰이 보관해왔습니다. 최서원 씨는 사건 초기부터 태블릿 PC가 자신이 사용하거나 소유한 물건이 아니라며 관련성을 전면 부인해왔습니다. 그러나 재판에서 태블릿 PC들이 증거로 사용되고 유죄가 확정되자 최서원 씨는 자신의 소유로 지목된 물건인 만큼 돌려달라며 올해 1월 소송을 냈습니다. 최서원 씨 측 소송대리인 이동환 변호사는 선고 직후 취재진과 만나 형사소송법상 법원이 증거물에 대해 몰수를 선고하지 않으면 피고인에게 반환하게 돼 있다며 검찰이 임의로 반환하지 않고 있던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다만 최서원 씨는 여전히 태블릿 PC가 자신의 것이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이동환 변호사는 최서원 씨는 태블릿 PC를 본 적도 사용한 적도 없어 억울하다는 입장이라고 전했습니다. 이동환 변호사는 공인된 전문기관에 검증을 의뢰해 실제로 최서원 씨가 사용한 태블릿 PC가 맞는지 확인할 예정이라며 결과에 따라 재심 청구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법원은 앞서 최서원 씨가 태블릿 PC의 이전, 변개, 폐기를 금지해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도 받아들였습니다. 최서원 씨는 조카 장시호 씨가 박영수 특별검사팀에 제출한 태블릿 PC도 돌려달라며 소송을 제기해 같은 법원에서 1심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고속도로 휴게소에 설치된 태양광 패널과 차량이 충돌하는 태양광 교통사고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실제 인명피해로 이어진 경우는 없었지만 태양광 시설이 운전자 안전까지 위협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국민의힘 이종배 의원이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고속도로 휴게소에 설치된 태양광 시설 충돌 사고가 249건에 달했습니다. 연도별로는 2017년 71건, 2018년 57건, 2019년 35건, 2020년 47건, 2021년 39건입니다. 대부분이 태양광 패널을 올린 휴게소 주차장 천장, 기둥 등의 차량이 충돌하는 사고라는 것이 도로공사 측 설명입니다. 이런 태양광 충돌 사고의 상당수가 운전자 과실로 처리되고 있어서 많은 민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정이 이러한데도 태양광 휴게소는 탈원전을 선언한 문재인 정부 기조에 따라 늘어나고 있습니다. 2017년에는 휴게소에 신규 설치된 태양광 시설이 10개소였지만 2018년 15개소, 2019년 38개소, 2020년 39개소, 지난해 51개소로 폭발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고속도로 휴게소에 태양광 시설이 늘어나면서 충돌 사고 또한 동시에 늘어난 셈입니다. 민주당 이재명도 지난 대선 과정에서 고속도로 졸음 쉼터 태양광 그늘막 설치를 공약으로 내세운 바 있습니다. 이종배 의원은 문재인 좌익 정권이 도로공사에 태양광 실적을 내라고 압박하면서 애꿎은 운전자들만 태양광 교통사고 위험에 내몰린 것이라면서 이런 지경인데도 민주당 대표는 고속도로 졸음 쉼터에까지 위험천만한 태양광 그늘막을 설치하겠다고 한다고 분노했습니다. 이어 이번 국정감사에서 지속적인 공문 하달로 고속도로에까지 태양광 설치를 강요한 문재인 정부 인사들의 책임을 낱낱이 파헤치겠다고 벼렸습니다. 나라의 TV는 구독료 후원으로만 운영 유지되고 있으니 구독자님들의 따뜻한 정성이 필요합니다. 항상 뉴스 전달 방식에 노력하는 나라의 TV가 되겠습니다. 구독 그리고 알람 설정, 뉴스 영상 내용이 좋았다면 좋아요를 클릭해주세요.